집값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지고 언제 사야 할까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주택자? 유주택자? 아닙니다. 바로 현명한 투자자들입니다. 요즘 분위기와 시세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한번 볼게요. 지금 부동산 시세가 내려가고 있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유는 2017년부터 급등했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러시아 전쟁, 인플레이션, 코로나 이런 거 아니고 비싸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는 사실 부동산과의 시세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서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왜 금리라고 말씀드리냐면 여태까지 없었던 최대 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미국이 더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요. 1년 새에 금리가 3배 넘게 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안 사고 또 가격 자체도 비싸니까 안 사고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가 확 줄었어요. 일단 대기할래, 일단 관망할래 이런 스탠스입니다. 근데 수요가 줄었지만 하지만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팔려요. 왜? 수요가 확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싸게 내놓습니다. 이게 금매입니다. 그런데 이 금매의 매물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금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거기에 시세예요. 금매라고 나온 것보다 더 싸게 나와야 진짜 금매입니다. 근데 금매로 내놨는데도 안 팔리니까 마음을 접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싸게 내놓을 바에 전세로 돌려버리겠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많아지고 매물이 많아지는 만큼 전세가가 또 떨어지겠죠. 근데 전세도 잘 안 나가요. 왜? 이것 또한 금리와 상관이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달달이 내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럴 바에 월세로 산다 이거예요. 그 결과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가 많아진다는 뜻은 매매가와 보증금의 차이, 이걸 갭이라고 하죠. 그 갭이 확 벌어지는 겁니다. 보통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갭으로 사두고 2년 뒤 4년 뒤에 돈을 모아서 실거주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집값은 또 내려갑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도 내려가고 전세가도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곳은 조정장인 것도 있고 어떤 곳은 하락장인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시세 별 변화가 없이 그냥 버티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하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답이 있을 테지만 제 답은 다 봐야 한다입니다. 왜 여기는 버티고 왜 여기는 떨어지는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사야 하죠? 네, 우리가 사야 할 곳은 바로 매매가는 떨어지지만 전세가는 버티고 있는 곳을 사야 합니다. 전세가는 실거주의 가치라고 했죠. 교통이든 학군이든 무엇인가 좋아서 내 돈을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곳에 넣어두고 사는 건데 전세가가 안 내려간다는 뜻은 그만큼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대기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곳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동구 상일동역에 있는 아르테온이라는 신축 대단지가 있는데요. 32평짜리가 18억대에 거래되다가 최근에 14억 초반, 13억 후반의 매물까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도시를 한번 볼게요. 다산 신도시에 다산 롯데캐슬이 작년에 10억씩 거래되던 게 최근 실거래가가 7억, 6억 9천입니다. 참고로 여기 8호선이 내년에 개통 예정인데요. 여기 개통되면 천호동까지 15분, 잠실까지 20분이에요. 그럼 지역을 바꿔서 서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청라, 호반, 베르디움 4차. 여기 33평 신고가가 8억 7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6억 3,500에 나와있고 매물은 6억에까지 나와있어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까 역시나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깎아줄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토지와 건물 투자를 주로 해왔는데요. 괜찮은 집값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집을 한 채 더 매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사고 싶었던 곳에 시세와 전세가를 주시하셔야 돼요. 전세가 이미 들어있는 집인데 매매가가 계속 내려간다. 점점 그 갭이 좁혀진다. 얼마까지 가면 계약금을 보내겠다? 이걸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근데 사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러다가 반등이 올 수도 있고 이러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사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라면은 이 가격에 사면 충분히 괜찮다. 떨어져도 상관없다. 어차피 상승기가 오면 바로 회복된다. 이 정도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8억짜리인데 몇 년 전에 6억부터 계속 보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 샀어요. 근데 최근에 6억 5천, 6억 3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6억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더 떨어질까봐 안 사고 있겠죠. 근데 더 떨어진 매물이 나오면 너무 고맙게도 덜컥 사겠지만 6억 이하의 매물이 계속 안 나온다면 저는 그때 그냥 사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심리적 저항선이 있거든요. 집주인들이 이 가격으로 팔 바에는 그냥 안 판다 이러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 이하로는 나오기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 매수 포인트, 매수 가격을 머릿속으로 정하시고 그 전세가 갭 차이를 계속 주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혼란스러운 시장이긴 한데 혼란스러움 속에서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원하는 집을 매수하실 수도 있고 갈아타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사업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투자해 가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스라이팅, 반드시 부자가 되실 겁니다. 본인을 믿으세요.